실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냐면 제목부터가 이제 부정선거 관리 대책이잖아요. 이게 이 작성 일시를 보시면 2021년 12월 29일 날 작성된 그러네요. 문건이에요. 누가 작성한 거예요? 누군지는 모르죠. 저는 뭐 제가 이 파트 담당은 아니니까. 네. 그런데 제가 다운받은 건 2021년 12월 30날 07시 29분이에요. 근데 그날도 전략 회의는 있어요. 08시부터 있어요. 기록이 있습니다. 제 수기 메모에. 전략 회의방 같은 데서 다운 받으신 거예요? 뭐 제가 달리 받을 길은 네. 없죠. 저는 정책 담당이지 뭐 이런 거 담당은 아닌데 네. 여기에 3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1쪽에도 4.15 부정선거가 계속 언급이 돼 있죠. 그러면 재밌는 게 4.15. 2020년 네. 4.15 부정선거인데 현 정권 들어와 선거가 없었습니까? 그러게요. 그럼 그때부터 대통령 지금 선거는 한 어떻게 당선되셨습니까? 네. 대통령 선거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최근에 왜 유경준 의원하고 그게 다시 재조명됐죠. 내가 한 10%는 이겼어야 되는데 왜 저기 네네네네.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그렇게 확신범처럼 하시는 예. 확신범이라는 표현도 옳지 않아요. 왜냐하면 확신범이라는 건 종교적 확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군대도 예를 들어서 안 간다고 그랬을 때 뭐 감형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이건 어떻게 보면 자도치, 자기 도치범이라고 그래야 되겠죠. 네. 제가 공개했던 명태균 씨 9차 여론조사 보고서입니다. 네. 5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봉황문의의 당선 확실이라고 돼 네, 있죠. 네. 시점이 언제죠, 이게? 이게 3월 8일자 6시 31분에 마감된 여론조사예요.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예, 그 저는 3월 9일 날 이걸 네. 받았고요. 바로 전날. 여기 보시면 9.1% 이기죠. 예. 그때 당시에 당의 어떤 최고 수뇌부들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. 10% 차이로 우리가 이길 거다. 네. 네. 등등 인터뷰가 있습니다. 아, 자, 재밌는 게 봉황문의의 당선 확실. 명태균 씨 이렇게 얘기했죠. 자기는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의뢰 받은 적도 없다.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죠. 자기는 의뢰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. 네. 자기 혼자 보는데 봉황문의의 당선 확실을 왜 찍습니까? 기분 앞으로 좀 좋잖아. 보이게 잘 기분이가 보이게 좋잖아요. 봉황문이 한번 보게요. 예, 네. 물론 지금은 네. 모두 이제 오픈이 돼서 수사 보고서까지 공개가 뭐, 돼서 그렇죠. 그들의 네.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걸 온 국민이 압니다만 네. 이렇게 가스라이팅 돼도 이게 9차 보고서잖아요. 네.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요. 9일 동안 매일 조사를 합니다. 아. 그 조사에 보시면 5에서 10%를 항상 이겨요. 아. 윤석열 후보가. 네. 그 5쪽까지를 보면 늘 이깁니다. 아. 이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완벽한 확신을 한 거죠. 예. 내가 나는 10% 정도 한 10% 차이로 여기 지금 이긴다. 9.1이잖아요. 내가 한 10% 이겨야 되는데 왜 내가 그밖에 못 이기느냐. 다시 돌아가서 여기 3쪽에 보시면 양정철 개입설, 중국 개입설 뭐 아, 이미 많이 네네. 나온 얘기입니다. 예. 잠깐, 자, 여기 문건이 무슨 문건이냐면 부정선거 관리 대책이라는 문건의 이제 네. 3쪽이고 네네. 2021년 12월 말에 네. 예, 만든 그럼 거네요. 벌써 만 3년 전이잖아요. 대선 당시잖아요. 네. 네. 여기 3쪽에 무서운 내용이 나와요. 뭐죠? 미래 부정선거는 알고리즘 해킹 얘기가 나오고 그 하단에 보시면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나오죠. 네. 그리고 각주까지 달려 있죠. 그것이 뭐 별 두 개 쳐 있잖아요.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. 서버를 그러네요. 확보해야 네. 된다. 그 다음에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. 그 필요성을 얘기하잖아요. 네. 각주까지 달려 있죠. 서버하고 별표 두 개 있잖아요. 그죠? 그렇습니다. 각주가 달려 있다는 건 뭐예요?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라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되잖아요. 아, 일반적으로 서버 막 확보. 작성하면 각주는 안 달릴 거 아닙니까? 네. 서버를 확보한다? 그러면 놀라운 무서운 장면이 떠오르잖아요. 중앙선관위 A 서버실에 군인들이 들어갔죠. 네. 방첩사가 이미 들어갔죠. 네. 대선 전부터 이미 예견된 사안이라고 봐도 예, 저는 크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네요. 확신합니다. 거기에다가 3월달에 대중연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. 또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부정선거 맥락이 뭐예요? 부정선거가 있었다,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얘기하는데 양정철은 왜 나오고? 아마 그 양적 저도 이제 네. 이분이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중국 중앙 당교랑 같이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 여기에 그렇게 자세히는 아니지만 해석해 보면 네. 중국하고 해서 해커들을 동원해서 뭐 해킹을 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, 그죠? 이 흐름과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왜 체포 명단에 양정철 씨가 있다고 네, 다 뭐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네. 이 연속 선상에서 논리적으로 네. 이제 맞아 떨어지는 황당함이죠. 저도 이제 요즘 가끔 이제 그 유튜브들을 보잖아요. 네. 이제 그들의 세계관을 조금 이제 이해는 아 하고 요즘 있는데 심취해 계시니까. 예. 네. 이제 큰 그림은 이건 이제 그들의 세계관입니다. 네. 문 전 대통령 고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그들이 친중이었어. 어. 예, 그래서 이제 그 친중이
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우리나라를 다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냥 뭐 쳐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선거를 잘 조작하는 방향으로 영원히 친중 정부를 이 나라에 세우고 싶어 해. 예,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? 선거를 잘 조작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. 어떻게? 선거 기계마다 개수기 같은 거마다 자신들의 칩 같은 걸 다 이식을 해놔갖고 해킹을 해. 그러면 얼마든지 누가 투표를 어떻게 하든지 결국 답은 우리 걸로 올 수 있잖아?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겠다는 게 아마 저 지금 윤석열과 네. 아마 지금 보수 유튜브들의 아마 생각인 것 네. 같고요. 그러면 이게 이제 대통령 한 분의 생각만 이렇게 됐는가?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기 문서들을 제가 이제 타이핑돼 있는 그 파일 말고 네. 제가 회의 들어갈 때마다 쭉 작성한 게 있잖아요. 네. 이면지들에 쭉 작성하고 했던 거. 이건 최근에 이제 제가 그걸 횟수와 내용을 하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. 보니까 2022년도만 해도 3월 9일이니까 약 2달 열흘 정도 된 거죠. 그 사이에만 부정선거에 대한 회의가 한 9번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상하잖아요. 부정선거는 보통 부정선거 관리 대책반이라든지 뭐 네. 부정선거 무슨 위원회 관리 뭐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. 네. 제가 참여한 회의는 전략 회의잖아요. 네. 실제 각 파트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액션을 하는 단인데 네. 그럼 왜 이렇게 이 단에서도 많은 부정선거 얘기가 자꾸 거론될까? 그러면 교수님 들어가신 회의만 9번이고 네네. 사실은 그 부정선거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그쪽에서는 전략 사이드에서 그건 더 많은 회의를 원래 했을 그분들은 가능성도 그 있다.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저희 전략단은 각 파트의 책임자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회의한 분들은 다 이 정권의 수석, 비서관, 장관, 차관을 거의 다 하셨잖아요. 네. 하고 있고.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여러 번 회의를 했을까? 그러면 단적으로 한번 이 어느 정도의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여기 대책이라고 있잖아요. 4쪽에. 네. 대책에 보시면 대책의 첫 번째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써 있잖아요. 네. 네, 문건 띄워주세요. 네. 선관위 내부 감시 감독 강화. 네. 이게 네, 맞습니다. 그 네. 선관위 내부 감시 감독.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? 공정선거 감시단을 캠프 내 조직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죠. 근데 그러네요. 저 조직은 어느 당이나 다 둬요. 네. 공정선거 감시단 두는 있겠죠. 건 맞아요. 예, 예. 해야죠. 있어야죠.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. 그때 2월 10날 회의 자료입니다. 네. 08시 전략조정회라고 써 있잖아요. 네. 선거 한 달 전이네요, 그죠? 2월 10일이니까 3월 9일 날 요거 대선했으니까. 그때 작성하신 거예요? 그때 작성한 거 네, 이면지에 네. 작성돼 있죠. 그때 공약 이런 것들 아, 출력하고 그러네요. 남은 이면지에 한 거죠. 네. 네.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 하고 가로치고 놀라운 게 써져 있죠. 후보님 후보 직속이라고 직속으로 돼 설치한다. 있네요. 보통은 뭐 공명선거는 늘 관리하는 거고 당에서 그냥 있는 선거날 왜 그 참관인들 그다음에 개표할 때 참관인 뭐 이런 거 교육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? 2월 14일 일정. 대표가 후보가 후보가 후보님이 직접 참석해서 격려한다. 아. 대선 때 후보님 엄청 바쁘시잖아요. 네. 이거 뭐 굳이 여기 가서 뭐 격려 안 해도 될 수 있죠. 상식적으로 보면 이마만큼 굉장히 중시했다.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여러 차례 회의가 있고 네. 이마만큼 굉장히 중요시해서 했다. 대중연설회까지 유세장에서까지 그 얘기를 한다. 그 뒤에 집권 이후에 체포되기 전에 뭐 이런 말씀했다는 거 아니에요. 유튜브 많이 봐라 했다는 네, 거잖아요. 네, 그렇다면 네. 뒤집어 보면 당선 이후 집권 이후에 계속 극우적인 유튜브를 보면서 더 이 생각 강화했네. 나쁜 쪽에 상승 작용이 일어났다. 이 부정선거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2년 넘게 잘 참았다. 그러게요. 한편으로는. 아니 그 전에도 얼마나 이렇게 그러면 확인하고 싶어 하긴 그러니까 방첩사에서 네. 이미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했겠죠. 했는데도 잘 안 믿잖아요. 아.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주목하는 게 네. 결국 중앙선관위 이제 서버 난입에 대한 거 헌재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거는 분명한 수단이잖아요.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목적이 아니잖아요. 네. 확인해보겠다라는 수단인 그 거죠. 수단을 써서 무엇을 했을까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. 결국은 부정선거였다. 그러면 본인들이 집권한 현 정권에서 펼쳐진 선거도 부정선거다. 논리적으로 이어가고 국회 해산 해서 거기에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줬다는 쪽지, 뭐 쪽지가 아니죠. 정확히는 A4죠. 네. 그 A4에 있는 문건이죠, 대로 문건. 예, 네. 문건대로
일종의 이제 옛날 국보위 같은 걸 만들어서 국회를 대체한다. 다 논리적으로 아니 근데 그렇다고 연관되죠. 하면 이게 지금 2020년 선거도 부정선거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 문건에 캠프에서는. 분명히 4.15 부정선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. 그렇게 다 엎을 것 같으면 2022년 선거도 그럼 엎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사실은. 본인이 당선된 네. 것도 엎어야 되는 거고 네. 본인이 주관하에서 펼쳐진 작년도 총선 네. 그것도 엎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본인하고 대학 동기가 선관위 사무총장 안 됐습니까? 그러게요. 그럼 누구 탓을 하겠어요 이거를?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이 왜 화가 났냐면 네. 내가 10% 얘기해야 되는데 저 악의 무리들이 아 그렇죠, 그렇죠. 어마어마한 조작을 통해서 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. 네. 얼마나 화가 납니까? 아 근데 저기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처럼 느껴지니까 그만 얘기할까 봐. 근데 진짜 아까 이 얘기를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했어요. 1차부터 네. 9차 보고서가 네. 계속 내리 부정선거 그렇게-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. 아니 1차부터 9차 명태균 씨가 아, 쓴 네. 비공개 이길 그 거라고. 보고서에 네. 그게 일종의 이제 가스라이팅 되는 거잖아요. 아, 매일 그걸 여조라이팅. 보고 있으면 네. 그게 또 샘플이요. 여기도 보시면 놀랍게 이건 조작인지 저는 이건 뭐 모릅니다. 명태균 씨가 알겠죠. 샘플 숫자가 써 있잖아요. 5,016 샘플입니다. 그러면 약간은 그 조작일 건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그 비용을 과연 이분들이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샘플을 했을까인데 1차에서 9차까지를 보시면요. 네. 6,000 샘플 넘는 조사들이 있고 그래요. 아, 굉장히 많은 샘플을 하는 예. 건 이유는 뭐겠어요? 우리가 한 게 정확하다라는 걸 계속 알리면서 가스라이팅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야 이렇게 많은 샘플로 이렇게까지 조사해서 했는데 내가 그 5에서 10% 계속 이기는데 이게 뭔 소리야? 0.73이 뭐야? 이렇게 됐겠죠. 네. 알겠습니다. 부정선거는 지금 잠깐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대선 훨씬 이전부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갖고 있던 네. 의심이었고 예. 뿌리 이게 점점 깊은. 강해졌고 유튜브 등을 보면서 아주 더 논리적인 무기도 좀 많이 장착을 좀 네. 했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꽤나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뭐 어제 헌재를 보니까 뭐 여전히 확신범 수준으로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A웹이라고 세계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의 모임 집합체 네. 거기까지 의심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A웹은 또 뭐예요? 세계 이제 중앙선관위들이 각 나라마다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그거의 집합체 기구 예를 들어 은행으로 보면 BIS라고 있잖아요. 스위스 바젤에 있는 BIS처럼 각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등이 예 모이는 그분들의 모임 아, 이제 세계 선거기관 네네, 협의회라고 선거기구 하네요. 협의회 예 그거까지 이제 시비 거는 아. 이런 형국까지 가 있죠.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기왕 주창했으니 끝까지 이제 그거를 확신범처럼 계속 그들도 주창하는 다 같이 한패입니까 혹시? 한패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겠죠. 그래요. 우리나라 솔루션에 잘못됐다 해킹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. 큰일 나버렸네요 정말. 네.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 가슴 있겠습니다. 답답하네요. 네. 네. 자 부정선거 얘기는 요 정도 하고